남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대장동, 성남FC, 위례 뭐 이런 것들, 백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야 그거 뭐 언제적 얘기냐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수천억 가까이 되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나눠주고 그 대가로 자기는 선거 자금을 뭐 한 뭐 몇십억 정도를 받아 먹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경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선거에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하는 걸로 개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세금을 가지고 지 선거 자금으로 써먹었으니까 이것 또한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 주자가 있던 뭐 김만배,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김만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억울한 것이고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이 자기를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김만배의 입장이죠, 그렇죠?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김만배가 끈질기긴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유동규 씨는 그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여기도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다.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했던 그런 식의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유동규 씨가 다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서 유동규 씨가 살짝 변심할 것 같으니까 바로 측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손절했던 게 이재명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남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검찰 측에서 정약 회계사랑 남욱 회계사 정약 회계사랑 남욱 변호사 두 사람의 이제 그 녹취록을 재판장에서 이제 그 틀면서 관련된 이제 그 팩트 체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뭐 그냥 녹취를 한 거다 보니까 발음이 뭐 뚜렷하지 않으면은 무슨 단어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표시해 가지고 남욱을 이제 불러다 놓고 물어본 겁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남욱이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위 어르신이라고 들리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검찰이. 위 어르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욱이 제 생각에는 위 어르신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위례 신도시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정정을 해줬던 것이죠. 아니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검찰이 듣기에 녹취록으로 들어보니까 위 어르신 발음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물어보지도 않고 숨기고 위 어르신이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공소장까지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잘 안 들리니까 그거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이게 위 어르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정정을 했으면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발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어준과 개딸과 이재명. 이재명이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었죠, 그렇죠? 입원했었을 때 그때 9일인가 입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입원한 직후에 글을 올렸던 게 뭐였어요? 9일 직후에 올렸던 글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검찰이 지금 녹취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정신병자 아닙니까 완전히? 그 개딸도 제가 보기엔 정신병자예요. 김어준이도 마찬가지. 걔는 원래부터 뭐 그랬었고 그걸 막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남욱이 드디어 검찰에 한 방 먹였다. 뭘 한 방을 먹여? 검찰이랑 지금 잘 협조해가지고 수사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와중인데 뭘 한 방을 먹입니까? 지들이 먹었지 지금 한 방.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한 방 먹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이제 그 두 사람의 영수회담이 있었죠. 영수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그게 이제 언제였냐? 4월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에 이제 이재명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로? 바로 전날은 무슨 뭐 지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거들먹거리면서 야, 나 야당 대표야. 나 대통령이랑 영수회담하는 사람이야. 이래놓고 바로 다음 날은 재판 받으러 가고.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거 뭐 SNL에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으로 받으러 갔던 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거에 대한 이제 피고인 자격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갔었는데 당시 이제 그 증언했던 사람이 남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욱이 그때 이제 뭐라고 증언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검찰이 주범을 유동규로 한정해 놓고 수사했다. 이재명이나 정진상 부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 아닌가? 검찰에 대해 가지고 마치 지금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주범을 유동규로 한정해 놓고 수사했다. 이재명이나 정진상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딱 이 부분만 들어보면은 마치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 조작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또 개딸들이만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딸들은 지금 뇌가 좌에서밖에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틈이 지금 이제 뇌사 상태인 겁니다. 뇌 같은 경우는 살짝만 문제가 생겨도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데 오른쪽 전체 다가 지금 뇌사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뭐 사고가 되겠냐고요. 사고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막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욱이 얘기했었던 검찰이 주범을 유동규로 정해놓고 이재명 수사를 안 했다라고 할 때 그 검찰은 짜잔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너무 좀 이게 오래 걸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이 됐던 게 언제였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욱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정수 같은 인간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이정수 이런 인간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끝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이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에 나가가지고 남욱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증언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위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의 검찰은 어떤 검찰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검찰이었다. 그 정도로 편향되어 있던 게 문재인의 정치 검찰이었는데 그 편향되어 있던 검찰, 이재명 바라기였던 그 검찰이 누구를 탈탈 털었던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특수통까지 다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온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들 검찰이었는데 정신 나간 것들이. 검찰이 잘못된 거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욱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유동규 씨한테 주겠다라고 제시했던 개발사업 이익금 50억. 그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이제 정치 자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처음부터 선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왜? 이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미쳤다고 남욱이. 유동규한테 50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고 또 그게 아니고서야 미쳤다고 유동규가 남욱 같은 이런 애를 갖다가 남욱 같은 사람을 남욱한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수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미쳤다고 남욱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겠냐고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김성태가 미쳤다고 하나로 무슨 뭐 한 수십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갖다가 북한에다 왜 보내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그 나라도 아닌데 북한이 어떤 곳인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령 수준까지도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이 이번에 그 재판에 가서도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들한테 막 한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기록 좀 똑바로 읽어보고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막 꾸짖기도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주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공익 환수를 했다 뭐다라고 헛소리라고 앉아있으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거 선거 자금을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유동규한테 돈 주겠다라고 했던 거야. 라고 명백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남욱을 두고서 검찰한테 한 방을 먹였다고요? 검찰이 한 방 먹기는커녕 재명이가 지금 2방 먹었는데 뭐 더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절할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가슴에 이 준비를 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냐. 놀랍게도 대장동 검사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진짜로. 대장동 수사 언제 했는데. 문재인 때 했다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이성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수 이런 인간들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게 바로 대장동 아닙니까? 아까 전에 남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검찰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범을 유동규로 정해놓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이재명 바라기 다운, 그 정도로 이재명 봐주게 했었던 게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이었다라고 남욱 씨가 지금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대장동 검사 수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불러오자고요. 박범계 불러오자고요. 이성윤 불러오자고요. 조국혁신당에 가 있는 이정수 불러오자고. 이정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개업했습니까?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지금 5개를 특검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최상변 특검법, 이항효 술자리 회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제발 좀 제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장의 길을 갈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